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 아래 타인과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갈망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연결로 인해 가장 깊은 내상을 입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비극적 속성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관계의 고통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 혹은 상대가 나빠서 생기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기인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설파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몸을 찌르게 되죠. 아픔을 견디지 못해 멀어지면 다시 한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인간관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다가가지만 지나친 밀착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관계의 비극적 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친밀함이 정답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을 쬐을 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온기를 얻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치며 불이 뜨겁다고 탄식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3가지 선언적 원칙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신뢰의 신중함입니다. 인간 본성의 이기성을 직시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거두어야 합니다. 둘째, 언행의 절제와 논쟁의 회피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자아의 확립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의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사람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지 그 냉정한 진실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는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뢰가 관계의 기반이라 믿지만 그는 고양이를 믿고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인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순간 신뢰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냉소가 아니라 타인에게 투사한 헛된 환상을 걷어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 관찰의 결과입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료나 친구로부터 옵니다. 승진이나 이익이 걸린 경쟁 상황이 되면 어제의 동료는 순식간에 나의 실수를 확대 재생산하는 공격자로 돌변합니다. 나는 승진 욕심 없으니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익이 충돌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가언적 명령일 뿐입니다. 특히 타인의 불행을 위로하는 것은 쉬우나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인간 본성상 극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곁에 남아 질투의 도끼를 품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제야 신뢰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파괴되는 가장 노골적인 현장은 돈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상대는 간절한 얼굴로 내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하며 상대 앞에 엎드리게 되고 채무자는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빌려줄 때는 다시 받지 못할 각오를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믿었던 관계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오는 영혼의 내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가 한 행동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말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조작이 가능하지만 행동은 본성과 습관이 투영되어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을 약속해 믿었지만 과거의 배신은 미래에도 반복될 확률이 매우 높아 또 다시 배신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지키는 힘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관계의 목표는 경계 목표와 향상 목표로 나뉩니다.
만만한 사람들은 욕먹지 말자, 미움받지 말자는 경계 목표에 매몰되어 부당한 요구에도 침묵합니다. 이들은 위기에서 잠시 안심할 뿐 진정한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 만만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만의 정의를 세우고 이를 명확히 공표합니다. 여기서 정의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의미하며 이 선을 넘는 자에게는 단호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주권적 행위입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적 특징을 가집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기를 포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등을 돌립니다. 명확한 행동의 선을 사전에 그어 상대에게 전합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와 시간을 미리 명확히 함으로써 상대가 무례하게 선을 넘지 못하도록 심리적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거절을 권리 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거절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지키는 정당한 방어막임을 인식하고 감정 섞인 비난이 아닌 차분한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관계의 선을 지키는 법을 익히고 나면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 논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보와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거워하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옮기는 빅마우스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따돌림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연대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들 앞에서 비논리적인 공격에 맞서려 애쓰는 것은 상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상대의 도발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소 띤 침묵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이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그 자리에 고립시키고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상대가 언성을 높일 때 내가 태어나면 상대는 싸움의 재료를 찾지 못해 스스로 지쳐 떠나게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존재의 단계를 무기물, 식물, 동물, 인간의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낮은 단계일수록 종의 공통점이 두드러지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인간은 개성이 선명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자신의 개성을 탐구하는 대신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이라는 객관적 세계의 왜곡된 거울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생각이 풍부한 사람에게 세계는 의미심장한 장소가 되지만 내면이 빈약한 사람에게 세계는 진부하고 따분한 권태의 장소가 됩니다. 특히 4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본문을 쓰는 시기입니다. 지난 40년이 자료를 찾고 목차를 짜는 프롤로그였다면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답게 사는 본문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두더지는 땅속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처럼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모 또한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소리, 냄새, 동작을 포함한 총체적 오감임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며 내면의 충실함에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기는 능력에서 옵니다. 내면이 공허한 자는 타인의 온기를 찾아 헤매지만 정신이 풍요로운 자는 무게중심을 내면에 둡니다. 가난 속에서도 1,000,000원이라는 작은 희망으로 삼겹살 파티를 열며 행복을 찾았던 가족의 사례처럼 외부의 결핍을 대하는 주관적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을 줄이십시오. 나 자신으로 온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가장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강하게 흐르다가도 빠지고 오염되었다가도 정화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흐르는 물을 손으로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의 유동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태까지는 나 자신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동료를 무조건적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가십시오. 타인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개성에 색을 입히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인생의 중심점을 타인에서 자신으로 옮기고 무례한 자와 다투지 말며 무조건적으로 상대에게 배려를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